혹시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거나 반대로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최근에는 결혼자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 전세 보증금 지원 등을 위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재산을 주고받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증여세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부모 재산 증여 시 꼭 알아야 할 증여세 기준과 주의사항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증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란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이나 부동산을 그냥 주는 경우가 대표적인 증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인데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가족 간 재산 이전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내거나 집을 넘겨주는 경우에도 증여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을까요? 아마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2026년 기준 증여재산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한 번에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2022년에 3천만 원을 받고 2026년에 다시 3천만 원을 받았다면 총 6천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한 1천만 원이 증여세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 번에 얼마를 받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근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받고 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받으면 총 1억 원이니까 세금이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법상 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으로 묶여 계산됩니다. 즉, 아버지가 준 재산, 어머니가 준 재산, 할아버지가 준 재산, 할머니가 준 재산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각각 나누어 증여한다고 해서 공제 한도가 2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오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26년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혼인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적용됩니다. 출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가 각각 1억 원씩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한 통합한도가 최대 1억 원입니다. 즉 혼인 시 이미 1억 원 공제를 받았다면 출산 시 추가로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성인 자녀의 기본공제 5천만 원과 혼인 출산 통합공제 1억 원을 합하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나 출산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 볼 만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현금만 증여세 대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현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재산도 모두 증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토지, 상가, 주식, 예금, 보험금, 자동차, 가상자산. 재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이전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검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돈이 아니라 집을 준 것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용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큰 돈을 보내면서 빌려준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없고 실제 상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구입 자금, 전세 보증금, 사업 자금, 고가 자동차 구입 자금 등은
자금 출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원금 상환 내역 등이 없다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빌려준 돈이라면 관련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 한도 이내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까요? 전문가들은 증여세 신고를 검토할 것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수년 뒤 아파트를 구입할 때 자금 출처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과거 증여 신고 기록이 있다면 자금의 출처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또한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 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이내라 세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고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증여는 한 번에 하는 것보다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시절 공제한도 활용, 성인이 된 후 다시 공제 활용, 결혼 시 혼인공제 활용, 출산 시 통합공제 범위 검토 등을 통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계획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 재산 증여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과 상속 계획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재산 관리 방법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의 기본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혼인이나 출산과 관련된 경우에는 추가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각각 1억 원씩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 한도가 최대 1억 원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끼리 주는 돈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증여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증여 계획은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가족의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내용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정책브리핑,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작성 기준은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분들에게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도 알기 쉽고 믿을 수 있는 복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